2030 세대가 보수화했다. 네. 그들 세대의 그 민주화 운동 이런 거를 한 사람들이 기득권으로 보는 거죠. 네, 채널 뉴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부장이 떠먹여주는 뉴스 부먹뉴스. 오늘은 정치부 정노경 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저희 여론조사 했죠? 네, 저희 그 2월 첫째 주에 하고 네. 한 달 만에 또 3월 첫째 주에 조사를 했습니다. 따끈따끈한 건데요. 네, 그동안 또 어떻게 여론이 좀 동향이 좀 바뀌었는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시죠. 정당 지지도 보실까요? 네. 우선 3월 3, 4일 조사를 했고 이틀간요. 1,004명을 조사한 겁니다. 네. 정당 지지도 분석은 큰 변화는 없습니다. 한 달 전과. 일단 여기 보시다시피 민주당이 42.3%, 국민의힘이 41.1%. 네. 오차 범위 내에 있습니다. 네네. 더불어민주당이 약간 앞서죠. 이거는 오차 범위 내라서 앞선다고 보기는 어렵고. 참고로 저희가 지난번 조사 때는 네. 국민의힘이 43.7, 네.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이 39.7로 이렇게 네. 역전했는데 다시 한번 재역전이 된 그런. 그렇죠. 트렌드네요. 근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바로 지난 한 달 전 조사에 비하면 민주당은 2.6% 포인트 올랐고. 네. 국민의힘은 반대로 2.6%포인트 내렸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그 오차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뭐가 앞선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렇죠. 네. 이게 이 다음에 전체 그래픽 추이를 한번 보시죠. 네. 다음 화면에 그래픽 추이를 보시면 자, 이건 정당 지지도 변화 추이를 보시면 네. 그 빨간색이 국민의힘, 그다음에 파란색이 더불어민주당인데 민주당의 바로 직전 조사 때는 국민의힘이 좀 그렇죠. 많이 앞섰지만 높은 것으로 예, 나왔는데 앞섰지만 민주당이 좀 올라가고 국민의힘이 내려오면서 거의 지금 붙어 있죠. 그러니까 네. 이게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지금은 어느 정도 양당 지지자들이 지지층이 좀 결집해서 더 크게 많이 움직이지 않고 오차범위 내에서 왔다 갔다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다고 보시면 네. 되고요. 제가 이 조사를 한 에이스 리서치 그 연구자한테도 물어보니까 이런 지지율은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양쪽 지지층들이 결집한 상태에서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그냥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다. 네. 그렇게 보면 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간극이 크게 벌어진 곳은 저는 이제 2020 그렇죠. 이 계엄 직전에 그렇습니다. 국정 지지도가 상당히 떨어졌을 때 얘기고 계엄 직후에 조사했을 때는 이렇게 좀 변화가 있었고 맞습니다. 지금 다시 뭐 재역전을 한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엎치락뒤치락하네요. 엎치락뒤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데 이제 그 우리가 또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네. 이 정당 지지수 또 재밌는 거 보시면 하나 연령별로 보면 되는데요. 네네네. 여기 그래픽은 없지만 우리 이번 조사에서 20대 연령층에서 국민의힘이 42%, 민주당이 34.7%, 네.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7.3%포인트 앞서고 있습니다. 네네네. 30대에서도 국민의힘이 41.5, 민주당이 40.7. 여기는 거의 비슷하지만 어쨌든 국민의힘이 0.8%포인트 차로 접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게 이제 20대, 2030, 30대에서 국민의힘 지지층이 높은 게 확실히 드러나는 거거든요. 네. 이게 이제 최근에 이 현상 탄핵 이후에 계엄 탄핵 이후에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인데 2030 세대가 이른바 보수화했다. 네. 예전에 비해서. 네. 이게 참 어떻게 보면 흥미로운 현상인데요. 그 전에도 말씀드렸듯이만 이게 이번 사안에 한정된 일시적인 건지 아니면 앞으로 2030 세대의 보수화가 쭉 이렇게 좀 두드러지게 되는 건지 이게 참 이 전문가들도 네. 유의 깊게 지켜봐야 된다고 하던데 통상적으로 이게 젊은 층들은 이제 약간 좀 진보적인 맞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이 많고 예. 그다음에 고령층은 국민의힘 여당 쪽 보통 그렇게 많은데 다 알려져 있는데 전통적인 어떤 그런 좀 무너질 수도 있는 문법에서 지금 네. 좀 바뀐 거죠. 이게 이제 일시적인 것인지 앞으로 진짜 계속 이렇게 될지. 고착화 되는 건지는 예. 좀 봐야 된다. 좀 봐야 되죠. 네. 요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는데 사실은 뭐 2030 세대가 왜 보수가 됐냐 분석이 나오는데 다른 건 제가 다 그냥 그 차치하고 그냥 흥미로운 분석이 하나 있어서 네.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 지금 4050 세대는 민주당 지지층이 많거든요. 네.
그게 왜 그러냐고 보니까 이른바 86세대론하고 좀 연관이 있는데 네. 86세대라는 게 386 예전에 그 80년대 그렇죠. 그때 학생운동하고 예. 운동권 때는. 그리고 민주화 운동을 이제 체감하고 직접 했던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쭉 나이가 들면서 아버지 세대가 된 겁니다. 지금 그렇죠. 기성세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86세대가 지금 말로 따지면 60대 초반까지가 86세대에 포함되거든요. 근데 그들을 아버지의 아들 세대가 2030 세대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에 대해서 그들 세대의 그 민주화 운동 이런 거를 한 사람들이 이제 기득권으로 보는 거죠. 그 기득권을 보고 그에 대한 어떤 반발 작용으로 2030 세대가 이른바 이제 그 민주화 운동 또는 이런 아버지 세대의 좀 반발 심리로 네. 보수화되는 것도 있다. 그것도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하는 사람이 네. 있어서 네. 그것도 좀 흥미로운 분석 툴에 네.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제 3월 1일 그 탄핵 찬성 반대 집회가 대규모로 열렸는데 그렇죠. 저희들 현장에서 직접 취재를 했지만 네. 뭐 정 부장님 보셨지만 이게 탄핵 반대 집회가 오히려 더 많이 모였고 특히 주목되는 게 이 젊은 층에 맞습니다. 네. 상당히 많은 인파가 나왔는데 거의 노령층이나 장년층일 줄 알았는데 네. 젊은 그 이렇게 맞습니다. 부부들도 있고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보수 젊은층들도 상당히 이제 보수화되는 그런 흥미로운 현상 중에 네. 하나인데 하여튼 좀 이게 우리 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조사는 저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된 요즘 이제 헌재의 공정성 시비 이런 게 지금 여당에서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관련된 조사를 한번 했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지금 헌재가 평의를 하고 있고 아마 선고를 뭐 다음 주에 할 것이다, 언제 할 것이다 이런 추측이 나오는 상황인데 그래서 저희가 세 가지 문항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자, 우선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헌재의 이 탄핵 심판 심리 과정이 공정하다고 보느냐, 불공정하다고 보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네, 지금까지 이제 11차 그 변론 기일이 있었는데 변론되고 이제 지금 공정했느냐? 네, 이제 평의를 하는 중인데 그 변론 과정에서 어떠했느냐? 공정하다라고 보는 게 더 많습니다, 물론. 네네. 근데 51.8%고 공정하지 않다, 불공정하다 43.6%인데 이것도 상당히 나왔네요. 상당히 많이 나온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공정하다가 더 높지만 헌법재판소가 불공정하다고 보는 수치가 꽤 높다고 보는 수치 나온 건데 요게 이제 좀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크게 한 세 가지 이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헌재가 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하면서 우선 첫 번째는 초반에 이제 국회가 탄핵 소추안을 국회가 가결해서 헌재 제출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변론 기일에서 이 국회 측이 이 탄핵 소추인 측이 이 탄핵의 중대 사유였던 내란죄를 탄핵 사유에서 뺐다. 네네. 이게 그리고 그걸 헌재가 받아줬다. 또 심지어는 헌재가 그런 걸 조언했다라는 의혹까지 나오거든요. 조언했는지 여부는 맞지 않는데 왜냐하면 조언한지 여부는 확인이 안 되는데 다만 그렇게 주장하는 측에서는 탄핵 소추인 변호인이 그 내란죄를 빼면서 이 빼는 게 이 재판부에 권고하는 바라고 생각한다. 그런 취지로 생각한다 말을 해서 이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 헌재가 조언을 한 게 아니냐고 주장하는데 그런 것들이 헌재가 공정하게 진행했느냐에 대한 어떤 좀 의혹을 주는 대목이에요. 그리고 윤 대통령 측에서 신청한 증인 등을 계속 기각하고 많이 하고 이런 것들이 또 누적된 거죠. 그런 것도 있고 또 두 번째로 보면 이제 뭐 어떤 게 있냐면 이게 이제 헌재법을 스스로 위반했다는 논란이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헌재법 32조에는 지금 현재 수사 중이나 재판 중인 그 기록은 헌재가 송부를 받을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검찰 수사 기록 수사 기록과 재판 기록 등을 송부를 받아서 그걸 증거로 채택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왜냐하면 검찰 수사 기록은 이 윤 대통령의 불리한 진술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론 그게 확인이 안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선입견을 없애기 위해서 원래 헌재에서는 헌재법에다가
수사 중인 기록은 송부받아서 증거로 사용 안 된다라고 돼 있지만 그거를 송부를 받아 증거를 채택했습니다. 그게 편법이다. 이런 주장이 또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아무래도 지금 이제 변론 기일을 막 좀 서둘러서 하는 느낌을 줬고 네네. 빨리 끝냈다는 얘기가 있고 또 하나가 이제 말하자면 법원 내에 이 우리법 연구회라는 특정 조직이 너무 헌재에 이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법 연구회와 인권법 연구회를 합치면 3명 정도가 네.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되면서 특히 이윤 대통령 지지층에서 이 불공정하다라는 그런 주장을 많이 하고 국민의힘에서도 이 헌재의 심리를 불공정하다라고 이 선전 뭐라 그러죠 프로파간다 또는 네. 내지는 압박하는 그런 게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네. 불공정하다는 여론이 꽤 높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거하고 비슷하게 나온 게 또 뒤로 넘어가시면 탄핵 찬반을 저희가 조사한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탄핵 소추안에 대한 의견을 좀 물었는데 보시죠. 탄핵을 인용해야 되느냐, 네. 그다음에 기각해야 기각해야 되느냐 이 입장이 나왔네요. 이 수치도 아까 보신 공정하다, 불공정하다라는 거하고 거의 비슷하죠. 네. 인용해야 된다가 54.2%, 기각이 44.2%입니다. 이것도 비슷하게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말씀하셨듯이 아까 그 우리 탄핵 반대 집회가 3일절에 있지 않습니까? 그 양쪽 집회가 다 있었는데 이게 경찰 추산 인원으로만 봐도 광장에 나온 집회 탄핵 반대 집회에 나온 인원은 경찰 추산으로 12만. 네. 탄핵 찬성 집회에 나온 인원은 경찰 추산으로 약 2만. 그렇죠. 6배 정도 차이 나거든요. 엄청나게 차이 나네요. 그런데 이거는 경찰 추산은 나온 숫자를 보수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탄핵 반대 집회를 주최한 주최 측에서는 100만이 넘어간다. 연으로 그렇죠. 따지면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여론층에서 일부 반영이 되겠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탄핵 인용이 탄핵 기각보다는 10%포인트 정도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거는 다만 이 탄핵 사안의 특성을 볼 때 이 40% 중반대로 나오는 건 굉장히 탄핵 반대 기각해야 된다는 여론이 높다는 거고 다만 이게 직전 조사에 비하면 조금 탄핵 기각 여론은 좀 낮아졌고 인용 여론은 좀 높아진 겁니다. 직전에 2월 첫 번째 조사, 그러네요. 조사 때는 조사 때는 이 탄핵 기각이 46.99, 인용이 51.4였는데 여기에서 조금씩 한 51에서 54로 올라갔고 이거는 46에서 44로 내려갔고 조금 내려가는 게 있는데 이 정도 여론, 즉 탄핵 인용은 50% 중반대, 탄핵 기간 40% 중반대에서 지금 우리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다른 여론조사들도 대체로 거기서 지금 그냥 크게 변화 없이 조금씩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론만으로 보면 그런데 실제로 이 어떻게 헌법재판소에서 이거를 결론을 내릴지는 뭐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 헌재에서는 뭐 그 법률에 따라서 판단하는 거라서 이 여론조사에 따라서 움직이지는 않겠죠. 그런데 다만 일반 이 법원 재판과 다르게 헌법 재판은 이런 여론을 좀 반영하는 여론을 신경 쓰는 그런 재판이라고 또 볼 수도 있습니다. 그냥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렇지 않겠지만 정치 재판이라고 표현도 하는데 헌법 재판은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사실은 법리만 보고 법리와 법관의 양심에 따라서 판단해야 되는데 이런 여론이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또 신경 쓰는 게 헌법 재판이다라는 그런 그렇습니다. 그 전문가들 얘기도 있거든요. 어쨌든 이런 여론들이 헌법 재판에 어떻게 반영될지를 또 좀 두고 봐야겠습니다. 결론은 알 수 없습니다. 헌법 재판관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기각될 수도 있고 인용돼서 파면 그날 즉시 파면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기 대선으로 이어질지 그 시간이 지금 제깍제깍 시간이 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저희가 관련해서 또 다른 조사도 하나 있는데 이번에 개헌 관련된 자, 이거는 이제 뭐냐면 했었죠. 정확하게 개헌 관련된 조사라고 좀 보기 어려운데 다만 이것도 이제 탄핵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11차 최종 변론에 나와서 최후 진술을 하지 않았습니까?
최후 진술에서 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한 거의 60몇 분간 하셨는데 네. 그 말 중에서 또 눈길을 끌었던 게 바로 만약에 탄핵이 기각돼서 직무에 복귀를 하면 임기 단축 개헌 말하자면 본인의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개헌을 하겠다. 네. 집중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직무에 그렇죠. 복귀하게 되면. 네. 그래서 이 윤 대통령의 이런 발언, 이런 의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니까 그 부분 잠깐 보시고 네, 보시겠습니다. 그러시죠. 네. 제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먼저 87 체제를 우리 몸에 맞추고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개헌과 정치개혁의 추진에 후반부를 집중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미 대통령직을 시작할 때부터 임기 중반 이후에는 개헌과 선거제 등 정치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희생과 결단 없이는 개헌과 정치 개혁을 할 수 없습니다. 윤 대통령이 저렇게 말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공감도를 조사를 해봤는데 공감한다가 41.4%, 공감하지 않는다 54.3%. 이것도 어떻게 보면 탄핵 찬반 여론과 비슷하게 그거 나왔습니다. 비슷하네요. 네. 여기는 네. 공감하지 않는다가 탄핵 찬성 탄핵 쪽이고 인용해야 된다는 인용하는 쪽이고 거고 공감한다는 기각해야 기각하는 쪽인데 비슷하게 나오네요. 요거는 윤 대통령의 이 발언에 대해서 이렇게 물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고 저희가 이제 이 정치권에서 윤 대통령이 말한 것과 맞물려서 네. 꼭 윤 대통령이 말한 게 꼭 계기가 됐다기보다는 이 윤 대통령이 말한 그 전후에 이미 네. 정치권에서 자체적으로 개헌을 해야 한다. 네. 그런 여론이 굉장히 많이 네, 네. 나오고 있고 지금도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말하자면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여야의 이런 조기 대선이 이루어질 경우 잠룡 가운데 가장 앞서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제외한 여야의 모든 잠룡들 대선 주자들이 네. 개헌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제외하고 네. 한 명만 제외하고 다 개헌을 주장하고 있고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다음 대통령의 임기는 2년을 줄여서 단축을 해서 3년만 하고 다음 총선 때 대선을 같이 하는 그런 개헌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대선주자뿐만 아니라 원로들 당장 어제만 해도 그 여야 원로들 12분이 모이셔서 또 토론을 하시면서 지금이 가장 개헌을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가장 적절한 시기다. 지금 타이밍. 그래서 이재명 대표를 설득해서 개헌을 하자. 이재명 대표가 반대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개헌을 하는데 그러면 왜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개헌의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 뭐 그건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는데 지금 이번에 개헌론이 나오는 이유가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이 역대 대통령들이 다 이 불행한 그렇죠. 불운한 결말을 불운한 뭐 구속되거나 또 네. 윤 대통령처럼 지금 구속돼 있고 뭐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감옥에 갔다 네. 오시고 뭐 또 뭐 아들 문제로 또 아들이 구속되는 경우도 네. 있었고 지금 대통령 직선제 87년 체제 이후에 생긴 대통령 직선제 이후 대통령들이 다 하나같이 성공한 대통령들이 거의 없다. 네. 그건 그러면 사람의 문제냐? 그게 아니고 제도의 문제, 체대의 문제가 아니냐? 그래서 87년 체제를 좀 극복을 해야 된다, 개선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87년 체제를 개선해야 된다면 뭘 개선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가 많겠지만 가장 지금 이 많이 나오는 것이 바로 대통령의 권한을 좀 분산시키고 이게 가장 많습니다. 대통령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이 대통령들의 권한을 좀 분산시켜서 이 여야의 극단적인 대치를 좀 이게 없애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뭐 이른바 분권형 대통령제가 나오는 네.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청을 해서 그동안 우리가 잘 생각 못했지만 이번에 계엄과 탄핵을 거치면서 나온 게 국회의 권한도 너무 비대하기 때문에 국회 권한도 분산해야 된다. 그런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그래야만 이 서로 이 극단의 대치가 일어나지 않고 지금 이번 사태 같은 것도 일어나지 않는 어떤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나오는 게
이른바 분권형 대통령제와 함께 양원제를 상하원제를 해야 네. 된다.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인데 다만 또 게다가 또 의원 내각제를 해야 되는 주장도 있고 뭐가 옳다고 지금 딱 나오는 건 없습니다. 다만 이거는 여야가 논의를 해서 어떤 시스템으로 권력 구조를 좀 바꿔야 되느냐 이런 논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조사는 이렇게 나오지만 지금 개헌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물어보면 네. 절반 이상이 다 개헌 필요하다 나오기 네. 때문에 차제 이제 개헌 문제가 아마 지금 뭐 정치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그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개헌 논의는 뭐 매 국회 때마다 네. 정치적인 어떤 격변기마다 항상 있었는데 네, 마지막에는 그 유력 주자들이 합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왜냐하면 유력 못했는데. 주자 중에 자기가 다음 대통령이 거의 뭐 되겠다 눈앞에 5년 왔다고 생각하는 하는데 사람들은 임기를 줄이는 거를 동의하기 쉽지 않죠. 그뿐만 아니라 임기 줄이지 않더라도 자기의 권한을 이렇게 그렇죠. 분산하는 걸 별로 낮추겠다. 좋아하지 않겠죠. 좋아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번 기회에 어떻게 개헌이 이루어질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어쨌든 이번에는 개헌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한번 아무튼 지금 보시죠. 말씀 주신 대로 5년 단임제의 이 87년 체제인데 네. 이게 국회의 어떤 야당의 독주라는 것도 저희들이 이제 목도했고 네네. 그다음에 대통령의 어떤 뭐 거부권 행사라든지 네. 힘의 권력에 네. 대해서 네. 계속하는 부분들 이게 네. 권력 충돌이 발생을 했는데 이게 네. 해소가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21세기에 맞는 좀 맞는. 진보적인 네. 합리적인 한국형 정치제도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좀 서로 이게 충돌하고 극단적으로 대립하는 게 아니라 좀 나라 국가 정책을 서로 토론하고 합의해서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권력 제도가 어떤 거냐 그런 걸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개헌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좀 될지 좀 지켜보시죠. 네. 저희가 또 대선 후보 네. 지지도 조사도 했죠. 네, 매번 조사하는 건데 사실 네. 이거는 별 재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결과가 뻔해서 지금 보시다시피 지난번하고 비슷하게 여전히 이재명 대표의 여전히 독주. 이제 쭉 해보면 이재명 대표가 네. 독주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가 지난번에는 그러니까 2월 첫째 조사는 41.4%였는데 약간 올라서 43.7%입니다. 네, 조금 올랐네요. 네. 순위는 다 비슷하고요. 네. 김문수가 2등이고 다음이 한동훈, 그다음에 오세훈, 홍준표 정도 순위도 다 비슷합니다. 근데 뭐 특별히 인상적인 건 없고 다만 여기서 여권 후보의 총합, 네. 야권 후보의 총합을 보면 여권 후보의 총합이 44.1%, 44.1%, 야권 후보의 총합은 49.8%. 49%. 야권 후보가 조금 물론 오차 범위 내입니다. 네네. 오차 범위 내지만 조금 앞서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사법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법 리스크. 그게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큰 좀 파고가 일지 않을까 맞습니다.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다음 보시면 또 하나 한 게 뭐냐면 이 사람뿐만 넣어서 한 게 아니라 조기 대선이 실시되면 그러니까 어느 정당 후보를 찍겠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네네. 이것도 이제 좀 여러 가지 그 분석 툴 중에 하나인데 유력 후보 이름을 빼고 이름을 빼고 물론 여기 이름을 사람이 들어가면 또 달라질 수 있는데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 거죠? 것은 뭐 이것도 사실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민주당 후보가 47.9, 국민의힘 후보 41.2인데 요게 6.7% 포인트 차이니까 오차 범위에 약간 벗어난 민주당 후보가 앞서고 있는데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저기 뭐라 그러죠? 사람을 집어넣었을 때 어떻게 달라질지는 또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조사에서도 나오다시피 여론의 흐름이 조금씩 변화하면서도 네. 큰 트렌드를 네. 물줄기를 형성해서 네.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그 결정이 조만간 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네. 아무튼 빨리 그 불운한 한국 정치의 그 어두운 그림자가 빨리 좀 거쳐지고 지금 미국 지금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이미 시작됐는데 네. 적극적으로 빨리 대처해서 국익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한국 정치 제도가
빨리 정리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네.